30살. 언제부턴가 이 나이가 내게 늙었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20대 후반까지는 그래, 아직 청춘이지. 혼자 위안 삼았는데 30이 되고 나니 내 인생에 뒤처진 느낌이 더 크게 와닿는다. 나는 외동아들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겨우겨우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2년차 사원. 연봉 3천. 나보다 더 잘 버는 친구도 많고 더 못 버는 친구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매달 50만 원을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린다. 사실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게으르거나 독립할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크다. 혼자 나가서 살면 월세의 관리비, 식비 이것저것 감당하면 한 달에 적어도 8만 100만 원은 든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 돈을 저축하고 집에서 조금 더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이 선택이 나에게 짙은 눈치와 버거운 잔소리로 돌아오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래된 음식점을 운영하신다. 어릴 땐 늘 바쁘고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손님보다 주방에 쌓인 재료가 더 많을 정도다. 재료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고 가게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나간다. 아버지는 이젠 접어야겠다. 입버릇처럼 말하시고 어머니는 아직은 버텨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연다. 내가 드리는 50만 원, 한때는 효도라 생각했다. 부모님도 아들이 생활비 들여서 한결 낫다 말은 하셨다. 하지만 가게가 점점 안 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변했다. 부모님은 점점 예민해졌고 예전엔 안 하던 잔소리를 시작하셨다. 너도 이제 30이잖아.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 내가 나가야 우리도 숨통이 트인다. 가끔은 아직도 엄마 밥 먹고 엄마가 빨래해주고 창피하지 않냐? 이런 말까지 들었다. 나는 속으로 나도 나가고 싶다.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월세, 생활비, 경차 할부 1,500만 원짜리 한 달 20만 원 내고 있고 내 통장엔 800만 원이 전부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독립은 쉽지 않다. 원룸 보증금 500만 원만 넣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월세, 관리비, 가구 몇 개만 들여도 통장은 금방 바닥날 게 뻔하다.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거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 이럴 때마다 부모님은 오늘은 어디 가냐? 몇 시에 들어올 거냐? 외박이야? 30 먹고도 엄마 걱정시키니 좋냐? 이런 말로 나를 잡는다. 예전엔 이해했지만 이제는 점점 내가 집에 붙어 사는 민폐가 된 기분이다. 특히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왜 또 돈 쓰냐? 집에만 좀 있어라. 돈 아끼라. 아예 출발 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된다. 엄마는 너도 어른이 됐으니 이젠 너만의 인생을 살아야지 않냐? 말은 하시지만 막상 내가 독립하겠다 소리내면 이 힘든 때 집 나가면 내가 손해 아니냐? 말이 바뀐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나가도 눈치, 안 나가도 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처지가 너무 우습고 어쩔 땐 비참하다. 회사에선 아직 신입 느낌 못 벗고 상사에게 치이고 집에 오면 부모님 눈치에 치인다. 밖에서는 캥거루족 소리 듣고 안에서는 언제 나갈래? 구박 듣는다. 가끔은 이렇게라도 돈 모아 나중에 내 집 장만할 수 있다면 버틸만 하지 않나?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밤이 길어지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질수록 진짜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도 이제는 독립해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엄마는 요즘 부쩍 한숨이 길어졌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어지고 술이 늘었다. 나는 방 한 구석 내 책상에 앉아 또 한 번 월세 사이트를 뒤적여본다. 어릴 때
빨리 어른 되고 싶다 했던 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도 어른이 되지 못한 캥거루족이 되어 집안 한 구석에 걸려있는 기분이다. 이 생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나가는 게 진짜 답일까? 지금 내 인생은 아직 답이 없다. 나는 아침 7시에 눈을 뜬다. 누워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모님 방에서 나는 인기척에 내 하루가 시작된다. 엄마는 이미 새벽부터 음식점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아버지는 뉴스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주방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내가 거실을 지나가면 엄마는 자동 반사처럼 밥 차려줄까? 하고 물으신다. 나는 습관적으로 아니요, 그냥 라면이나 먹을게요. 말한다. 이 집에 산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아침밥 차리는 걸 불편해한다. 아버지는 요즘 말이 줄었다. 음식점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방에서 혼잣말로 오늘은 손님 좀 올까? 이런 푸념이 흘러나온다. 엄마는 아버지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툰다. 가게 문 닫아야겠네. 아직 견딜 수 있어. 둘의 대화는 매번 이쯤에서 끝나고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로에게 말 건네는 것도 어색해진다. 나는 회사에 다녀온 뒤 꼭 집에 들러야 한다. 집에 들어가면 오늘은 일이 어땠냐? 저녁은 뭐 먹었냐? 하나부터 10까지 묻는 부모님이 가끔은 부담스럽다. 내가 힘들다 말하면 엄마는 나가서 너 혼자 사는 거보다 여기가 낫지 않냐며 다시 독립 얘기를 차단한다. 주말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 데이트 코스를 정하고 저녁을 먹고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늦게까지 수다를 떤다. 밤 11시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다. 언제 들어와? 오늘도 외박이야? 여자친구가 눈치를 본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엄마 곧 들어갈게. 혹은 오늘은 친구랑 같이 있어서 늦어질 것 같아.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이렇게 집에서 매번 보고해야 하는 게 점점 더 창피해진다. 여자친구도 가끔은 오빠 집에서 너무 구속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나는 대답을 못한다. 토요일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 그중 한 명은 자취를 시작한 지 1년 됐다. 그 친구는 혼자 살면 진짜 편하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밤늦게 들어와도 눈치 안 봐도 돼. 라며 자랑한다. 나도 내심 부럽다. 하지만 월세, 관리비, 식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삶이 나에게는 아직 큰 부담이다. 통장에는 800만 원이 전부. 경차 할부금 20만 원,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50만 원, 내 용돈, 핸드폰 요금 다 계산하면 진짜 독립해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만 커진다. 가끔 엄마는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 너도 이제 어른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신다. 아버지는 내가 나가면 엄마가 허전해할 텐데 하면서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 나는 집에 있으면 얹혀 사는 놈, 나가면 걱정 끼치는 아들. 둘 사이에 끼어 정체성도 자존심도 점점 흔들린다. 요즘은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내가 빨리 독립했으면 이런 불편한 분위기 내가 줄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도 든다. 나는 이 집에 있지만 이 집이 내 울타리 같지 않다.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가끔 출근길에 고시원, 원룸 아무리 작고 허름해도 저기서 혼자 살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상상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퇴근하면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국을 먹고 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자취방 월세 검색창을 띄운다.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내일도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점점 좁아지는 내 자리. 평일 저녁 8시. 집에 들어서면 조용하다. 엄마는 주방 한쪽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아버지는 TV 앞에 멍하니 앉아 계신다. 예전엔 하루를 마치고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게 당연했던 시간, 요즘은 각자 식사를 따로 한다. 엄마는 밥 먹었니? 물으면서도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는다. 먹을 거 냉장고에 있으니 알아서 챙겨 먹어. 이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뻐근하다. 아버지는 말이 더 줄었다. 식당이 점점 안 되자 부쩍 술에 의지하신다. 주방 구석에 빈 소주병이 늘어난다. 가끔 술이 들어가면 너도 이제 어른인데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있을 거냐? 툭툭 내뱉는다. 나는 말없이 내 방으로 들어간다. 방문을 닫으면 그제야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 하지만 이 공간조차 진짜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가끔 저녁 식사 후 가족 셋이 거실에 모이지만 대화는 별로 없다. 엄마는 하루 장사 얘기, 아버지는 체념 섞인 한숨, 나는 그저 스마트폰만 만진다. 누군가 한마디를 꺼내도 금세 어색해지고 모두가 각자 방으로 흩어진다. 예전엔 부모님이 내 퇴근 시간을 기다리셨다. 이제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가족 모두 더 무거워지는 것 같다. 부모님 식당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 아버지는 며칠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며 한숨만 쉰다. 어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이제 진짜 접어야겠다. 며칠째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 나는 집에 돈을 보태기 위해 더 아껴 쓰기로 했다. 용돈을 줄이고 옷 하나 사는 것도 망설인다. 여자친구와 만날 때도 카페나 맛집 대신 공원 산책,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데이트가 늘었다. 여자친구는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걱정 섞인 눈빛으로 묻는다. 나는 웃으며 그냥 요즘 회사도 바쁘고 집안도 좀 신경 쓸 게 많아서 대충 얼버무린다. 사실 여자친구에게 집안 사정까지 다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한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한 친구는 이번에 자취방 옮긴다며 새로운 동네, 새로운 가구 사진을 보여준다. 나는 좋겠다. 형식적으로 대꾸하지만 속으론 나도 나가고 싶다. 내 공간, 내 자유, 내 생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구가 점점 커져간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엄마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된다. 얘가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불편한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진짜 내가 민폐가 된 것 같아. 서글픔이 스며든다. 내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도 자유롭지 못하고 나 역시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하는 기분. 가끔은 내가 부모님의 노후를 갉아먹는 기생충처럼 느껴진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물 수 있을까? 이제 정말 독립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정말 나가서 버틸 수 있을까? 끝없는 생각이 꼬리를 문다. 이제 집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다. 좁아진 내 자리, 무거워진 분위기, 끊이지 않는 눈치와 잔소리. 점점 더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다. 하지만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 익숙한 집안 구석에 내 몸을 누이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어른아이의 하루를 시작한다. 이제는 나가야 할 때인가? 요즘 들어 집안 공기는 더 무겁다. 엄마는 더 이상 내게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는다. 냉장고엔 식은 반찬만 가득하다. 아버지는 늘 출근 전에 한숨을 쉰다. 집안의 돈가게 폐업 같은 단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간다. 아침마다 거실을 지나치면서도 나는 부모님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친다. 회사에 출근할 때 아버지 얼굴이 유난히 어둡다. 오늘도 손님 없으면 그냥 문 닫고 와야겠다. 말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인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이제는 부모님도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엄마는 저녁은 알아서 챙겨라. 딱딱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방에 들어가고 TV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공간을 채운다. 주말,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엄마가 내게 문자를 보낸다. 처음엔 그냥 무심한 잔소리라 생각했지만 어쩐지 이번엔 진짜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진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나는 자꾸만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날 밤 친구의 원룸에 엉덩이를 붙이고 천장을 바라본다. 좁지만 정돈된 공간, 내가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곳. 부럽다. 너도 그냥 나와. 혼자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편해질지 몰라. 친구의 말이 마음에 콕 박힌다. 하지만 독립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TV 앞에 앉아 가만히 나를 쳐다본다. 엄마는 너는 좋겠다. 걱정 없이 다녀도 되고 이런 말을 한다.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한다. 실은 나도 걱정투성이다. 통장에 800만 원이 전부. 경차 할부금에 부모님 생활비 50만 원, 나가서 월세까지 내면 이 삶이 정말 가능한지 도저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가 나가면 우리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거다. 진심 섞인 말투로 얘기한다. 엄마도 이제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 라고 말한다. 하지만 막상 내가 나가보겠다 얘기하면 이렇게 힘든 때에 집 나가서 내가 얻는 게 뭐냐? 또다시 말이 바뀐다. 갈등이 깊어진다.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직 더 있어야 하는 건지 답이 없다. 여자친구는 오빠, 우리도 언젠가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러려면 오빠가 먼저 독립해봐야 하지 않아? 말한다. 친구들은 캥거루 생활 한번 끊어내야 내 인생 산다. 자꾸만 부추긴다. 하지만 현실은 돈, 불안, 무엇보다 부모님 걱정이 내 발목을 잡는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원룸 시세를 본다. 보증금 500, 월세 45, 관리비까지 60만 원 넘는 곳이 태반이다. 내 월급으론 생활이 가능할까? 용기가 안 난다. 한편으론 이대로 집에 붙어 부모님과 매일 불편한 공기 속에 사는 게 더 답답하다.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외로워진다. 방 안에 누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멈춰 있는 걸까? 진짜 나가는 게 맞을까? 이 생각만 맴돈다. 아무 결론도 못 낸 채 또 하루가 간다. 밤마다 핸드폰으로 원룸 정보를 뒤적거린다. 보증금 500, 월세 48, 관리비 별도. 사진으로만 봐도 좁고 낡은 방, 싱크대에 쌓인 오래된 냄비, 누렇게 변색된 벽지. 이 공간이 내 첫 독립의 시작점이 될까? 주말이 되자 결심을 굳히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예, 30살 직장인입니다. 회사 근처로 원룸 좀 보고 싶은데요. 통화 내내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부동산 사장은 이 근처가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 넘는 데가 대부분이고 관리비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라고 말한다. 생각보다 월세가 부담이다. 내 월급에서 경차 할부 20만 원, 부모님 생활비 50만 원, 나머지 공과금, 식비, 모든 걸 더하면 매달 남는 돈이 10만 원 남짓. 하나, 둘, 원룸을 직접 보러 다닌다. 좁은 방, 옷장이 붙박이로 박혀. 겨우 침대 하나 놓을 공간. 화장실은 너무 작아서 샤워하면 바로 물이 넘친다. 여기서 혼자 살면 정말 행복할까?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부동산 사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 눈치도 덜 보고요.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 진짜 한번 나가서 살아볼까 해. 엄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한다. 내가 마음 먹었다면 뭐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어딘가 모를 서운함이 묻어난다. 아버지는 잘 생각했다. 남자는 일찍 독립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지만 고지여, 혹시 힘들면 언제든 다시 들어와라. 덧붙인다.
여자친구는 오빠, 드디어 결심했네. 같이 집 구경하러 다니자. 라며 반갑게 반응한다. 친구들은 나올 때는 힘들지만 막상 나오면 해방감이 장난 아니다. 며 응원한다. 하지만 막상 진짜 계약을 하려니 손이 떨린다. 보증금 500만 원을 떼어주면 통장에는 300만 원 남짓밖에 안 남는다. 한 번이라도 월급이 밀리거나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금방 바닥날 것 같다. 부동산에 계약서 들고 주저하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이대로 정말 나가도 괜찮을까? 독립은 자유지만 고독, 책임, 불안도 함께 오는 게 아닐까? 집에 있으면 최소한의 안정은 있었는데 수없이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밤이 되면 혼자 골똘히 계산기 두드리며 정말 이게 맞나? 또 자문한다. 여자친구는 오빠, 내 첫 자취집에 놀러 가고 싶다. 며 미소 짓지만 나는 정말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커진다. 집안 사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의 결심은 자꾸만 흔들린다. 나가는 게 맞겠지? 이 질문을 밤마다 혼잣말로 반복한다. 정말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일까?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봐야 할까? 선택 앞에서 나는 또 망설이고 있다. 원룸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나는 오래도록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내 방, 한쪽 벽엔 오래된 학창시절 사진들, 책상 위엔 엄마가 챙겨준 약통과 손톱깎이, 서랍엔 군대 전역증과 여자친구가 써준 짧은 손편지가 뒤엉켜 있다. 진짜 이 방을 떠나는 거구나. 짐을 싸기 시작한다. 옷까지, 노트북, 필요한 것만 챙기려 해도 결국 트렁크 2개가 가득 찬다. 엄마는 내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다. 조용하다. 다 챙겼어? 엄마의 목소리는 덤덤하지만 어딘가 떨린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잘해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말한다. 내가 문 밖으로 나서기 전 아버지는 내 어깨를 한 번 세게 두드린다. 엄마는 현관 앞까지 따라와.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작게 말한다. 새벽 차에 짐을 실었다. 경차 트렁크에 내 청춘이 다 들어간 느낌이다. 원룸에 도착하니 허전하다. 좁은 방, 낡은 벽지, 차가운 바닥. 짐을 풀고 작은 싱크대에 컵라면 하나 얹었다. 전자레인지도 밥솥도 모두 익숙지 않다. 처음 혼자 먹는 밥, 고요한 방 안에 내 젓가락 소리만 울린다. 여자친구에게 이제 진짜 나 혼자 산다. 톡을 보냈다. 오빠, 힘들어도 진짜 멋져. 답장이 온다. 하지만 창문 밖으로 밤거리를 바라보니 묘하게 쓸쓸하다. 불 꺼진 집, 엄마의 잔소리도 아버지의 한숨도 이제 내 곁엔 없다. 대신 모든 책임, 모든 결정이 오롯이 내 몫이다. 한밤중 낯선 이불 속에 누워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어른이 되는 건가? 부모님의 집을 정말 떠났다는 실감이 조금씩 밀려온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불안, 설렘, 고독, 해방감,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새벽이 다 돼서야 나는 진짜 어른의 첫날 밤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견뎌내기 시작한다. 독립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새로 산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켜고 생활비를 정리한다. 월급이 들어왔다. 보증금 빠지고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경차 할부금 20만 원, 핸드폰 요금, 교통비, 식비, 카드 결제 내역을 한 줄씩 적다 보니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혼자 살면 돈이 줄줄 샌다. 선배들이 했던 말이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껴진다. 밥값을 아끼려고 집 근처 마트에서 라면, 삼각김밥, 계란 한 판을 사온다.
편의점 도시락, 냉동만두, 가끔은 엄마가 보내주는 반찬이 큰 위로가 된다. 주말이면 이전처럼 늦게 들어올까 눈치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득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빈집에 들어올 때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가끔 엄마에게 전화가 온다. 잘 지내지?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힘들면 언제든 들어오고. 전화기를 끊고 나면 한동안 멍하게 창밖만 바라본다. 아버지는 간단한 문자만 보낸다. 밥 먹었냐? 일은 할만하냐? 툭툭 끊기는 대화지만 그 안에 걱정, 미안함, 응원이 다 담겨 있다. 여자친구는 주말마다 내 방에 놀러 온다. 오빠 자취방 냄새 좋아. 웃으며 라면 끓여 먹고 소파에 기대 넷플릭스를 본다. 둘만의 작은 공간이 처음엔 설렜지만 가끔은 이제 내 일상도 누군가에겐 평범이 되었구나 생각이 든다. 직장 생활도 이제는 출근, 퇴근, 반복되는 일상에 특별함이 사라졌다. 월말 통장을 확인할 때면 이렇게 살아서 언제 돈을 모으지? 한숨이 나올 때도 있다. 친구들은 각자 바빠졌다. 저녁 약속을 잡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진짜 자유고 해방일까? 어쩌면 집에서 얹혀 살던 시절이 더 행복했던 건